이놈들은 전국 장마당을 떠도는 광대패거리입니다. 속칭 공갈피해죠.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지요. 우리가 심은 씨앗은 자라고 커져 부풀리고 더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소이다. 내가 찾던 자들이다. 이놈 커지잖아 이거. 발걸음이 너무나 잘 어울리죠.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채워주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말솜씨나 이런 걸로 약간 얼렁뚱당. 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들 보면 굉장히 순수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제가 그렇지 않다. 예.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이분들하고 같이 해서 내 부족한 것들을 많이 채워주시기 때문에 유지가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쉽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그런데 할만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꼭 잘 만들어서. 그래서 오늘이 처음 세상에 보이는 첫날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오늘 긴장이 되고 이 재미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선보일 수 있어서 전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한 명에는 그 세조와 같이 반란을 해서 정권을 잡고 그리고 영달을 누렸던 인물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은 저 주인 주자라고 돼 있죠, 한문으로. 네. 원래는 신하 신자가 맞는 건데요. 이 왕 뒤에서 왕보다 더 주인인 행세를 했던 인물이 바로 한명회입니다. 그 한명회가 영화에서는 이 사람들의 탁월한 재능과 재주를 높이 상하고 발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조의 미담을 실현시키는 인물 기획자 맞습니다. 한명회입니다. 저는 손현주 선배님 아니었으면은 아마 여기까지도 못 왔을 거예요. 저한테는 멘토이자 우리 큰형님이자 저한테는 진짜 은인 같으신 선배님이시고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많이 가진 인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조진웅 씨하고 호흡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히 만족을 하고 평생 동지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단종의 왕위를 찬탈하고 벗들인 사역신을 죽인 세조 수양대군이죠. 수양대군이 이제 임금의 자리에 오르면서 그 초창기를 그린 작품이 아니라 집권 말기를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병세가 완연하고 그 다음에 그 죄책감에 굉장히 불안 증세를 보이고 그 다음에 그 세자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 안위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굉장히 불안에 쌓여 있는 인물을 그렸습니다. 예, 뭐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세조 역할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내가 왕이 될 상인가를 비롯해서 예,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는데 저도 처음에 세조의 역할이라고 했을 때 드디어 이제 카리스마를 내뿜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집권 말기에 병들어서 아주 쇠약해진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 사자성어 그대로 인과응보 자기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는 자기 조카를 죽이면서 자기 자식의 안위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그 엇나간 부성애 그걸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원래는 신기가 있는 무녀였는데 지금 신기가 빠지면서 풍문 조작단에 합류하게 되면서 각종 영업책을 맡고 있고 또 그 안에서 연기도 하고 또 음향 담당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재주가 신통방통한 그런 역할입니다. 김슬기 씨는 저는 예전부터 이제 예능이든 뭐 드라마든 영화든 이렇게 보여주셨던 모습들이 굉장히 목소리가 아주 단단하고 또 내면도 굉장히 단단한 그런 차돌 같은 이미지를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근덕 같은 경우는 영화 안에서 거의 뭐 1인 4역, 5역 뭐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런 역할들을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는 배우가 김슬기 씨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처음부터 추천을 드렸고 슬기 씨가 또 흔쾌히 응해 주셔가지고 촬영 잘 하게 됐습니다. 저는 필요한 물건들을 만드는 기술자인데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계를 만들고 그것을 사용해서 이제 영화로 따지면 CG일 거고 공연에 따지면 특수 효과. 일단은 뭐 가볍게 러닝머신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크게는 이제 천둥번개까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준비를 착실했습니다. 네, 일단 저희 그 광대들 이제 5명의 멤버가 굉장히 좀 센 캐릭터들이시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굉장히 예측 불가한 인물들이어서 관객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인물 정도가 한 분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홍철 캐릭터를 잡았고, 그거를 제일 잘 해주실 만한 분이 이제 고창석 선배님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그 편안함, 익숙함 이런 거에 좀 아이콘이랄까요?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서 한번 뭐 또 제안을 드렸고, 또 선배님이 또 흔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궁궐의 화원으로 갈 만큼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그릴 만큼 되게 극사실주의적인 화가고요. 극사실주의. 네, 예. 정말 극사실적이죠. 지금 옆에 계신 그냥 진상이에요, 진상. 덕후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리고 이제 저희 조작단에서 가장 소신이 있고 자신의 신념이 있는 인물입니다. 카메라 드레스 리허설을 하는 날에 이제 그 메이크업하고 의상을 이렇게 입혀서 카메라로 이렇게 보는데 굉장히 일상복을 입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른 이미지, 또 젊은 시절에 양조위를 보는 듯한 그런 양조위 씨의 대단한 젊은 시절. 이미지를 네. 보여주셔가지고 진짜 다들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팔풍이란 역은 이제 고창석 선배님 그 무대 장치를 담당하신 분의 이제 조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마른 하늘에 막 사람이 날아다니고 뭐 이래야 되니까 나무 위에다가 뭐 돌을 달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거의 혼자 하다시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이어서 이제 그런 뭐 이제 액션을 좀 담당하고 있기도 하고 해서 그 파쿠르라는 그 컨셉을 좀 적용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굉장히 그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막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이런 것들을 대역에 물론 의존하기도 했지만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 영화에는 그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적 현상 3가지와 총 40개 중에 3가지를 차용을 했고, 또 야사나 전설로 내려오는 그런 에피소드 3가지가 이렇게 차용이 됐는데요. 맨 왼쪽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세조 임금께서 세조 12년에 이제 금강산으로 행차를 하실 때가 있었는데, 거기서 단무갈보살이라는 불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인물로 꼽히는 분이 거대한 형상으로 나타나고, 또 그거를 이제 어가 행렬에 있던 사람들이 이걸 목격하고 되게 놀라고 있는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지금 가운데 사진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정의품송이라는 그 이제 나무가 있는데 임금이 지나가실 때 길을 내주었다라는 그런 전설을 가지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찍고 있는 스틸 사진이고요. 실제로는 영화에서는 저기는 지금 촬영을 위해서 그 레퍼런스로 나뭇가지를 하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저거는 이제 CG로 굉장히 풍성하고 거대한 웅장한 볼레나무 모습이 나올 거고요. 그 맨 오른쪽에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단무갈보살 형상을 우리 공갈패가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지금 진상 역할인 윤박 씨가 그 그림을 겉에다 씌울 그림을 만들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현대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저런 것들이 좀 말이 안 되고 되게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 기록들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좀 뭐 희화하거나 폄훼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으로 되게 좀 진지하게 묘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가 제일 중요했고요. 그 만드는 과정은 그래서 굉장히 좀 최대한 실록과 전설들에 나오는 모습들을 진지하게 그리고 사실적으로 최대한 묘사를 하려고 했고, 그 반대로 이제 그거를 구현하고 있는 모습들, 그 광대들의 하는 그 구현하는 모습들은 굉장히 좀 재미있고 유쾌하고 경쾌하게 풀려고 노력했던 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말 하나를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 이제 한 명이가 말을 타고 있는데, 저는 실제로 그렇게 불을 지를 줄은 몰랐거든요. CG로 처리를 할 줄 알았는데 정말 화염 속에서 손준 선배님이 말을 타고 계시길래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자세한 얘기는 손준 선배님이 하실 겁니다. 저게 글쎄요, 뭐 저게 지금 다른 사람보다는 분장이 한 2배로 더 듭니다. 뭐 저 수염도 그렇고 귀도 특수 분장을 했는데 저때 귀가 좀 녹았어요. 그래서 조금 화상을 좀 경미한 화상을
갔던 적이 있었는데 촬영을 하느라고 거기에 신경을 못 썼습니다. 미처. 그러니까 저도 저 그 모니터 그림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사실 감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동안에 헤드폰으로 누가 뜨거워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촬영하는데 지금 자꾸 잡음을 넣나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손윤 선배님이 복화술로 이제 나 뜨겁다라는 걸 계속 어필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뒤늦게 컷을 모든 사람들이 저 환경이 되면은 아마 빠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뜨거운 것보다는 잘 나와야죠 영화가. 그래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귀가 녹는 걸 몰랐고 경미한 화상이 있는 줄 몰랐고 욕을 하는 줄 몰랐던 거죠. 네, 그리고 또 김주호 감독께서 지금 저 작품을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다음 작품? 네, 그러니까 배우는 뭐 저런 입장들이 늘 있습니다. 왜 늘 그 사고에 항상 대비를 하기보다는 집중해서 들어가 있는 그 집중. 어떤 배우나 저렇게 되면 저렇게 연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뭐 그게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또 좋아하고 사실은 영화를 처음 할 때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카메라만 있고 관객이 없잖아요. 굉장히 처음엔 그게 당황스러웠었어요. 어색하죠. 네네네. 굉장히 어색하고 이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데 이 제목도 광대들이잖아요. 저는 광대이기 때문에 광대들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였는데 극 중간에 보면은 정말로 이제 거리에서 그 관객분들을 모아놓고 뭐 이렇게 하는 그거는 신명이 나요. 실제로. 물론 있으니까. 예, 리액션을 우리는 이제 연출된 상황 속에서 받고 하겠지만은 실제로 그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있다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신명이 나죠. 예, 그런 거를 연기를 하면서 카메라 앞에서 연기를 하면서 그걸 얻기란 쉽지 않아요. 예, 그 안에 몰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불 속에서도 살아나신 분도 계시니까 어쨌든 그렇게 어쨌든 그런 게 신명 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참 구현해내는 재미가 있었던. 이 사실은 그런 흥 이런 것들이 없다면 사실 트레이닝을 해서 또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또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를 가지고 계시고 또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좋았고 실은 제가 그보다 더 좋았던 거는 우리 진웅 씨께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되게 좀 현실 참여적인 의식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마인드를 소유하신 분이고 또 광대들답게 이 시대의 광대들답게 할 말은 또 하시고 이런 이분이 가진 그냥 본인의 성정 같은 것들이 너무 좋아서 진짜로 우리 영화 광대들의 주인공이다. 그리고 이 시대 너무 거창한가 하여튼 좀 진짜 광대구나. 우리 동시대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우리 연기 광대 연기 이제 저희 말보 역할했던 최기아 선배님도 계시고 저희가 다 광대들이어서 그런 광대 노름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그런 거 찍을 때마다 저희가 다 모니터에서 시청자처럼 이렇게 이러면서 전 진짜 컷할 때까지 다들 이렇게 구경하고 그랬었거든요. 롯데자이언츠가 지고 있을 때만 선배님 옆에 없으면 됩니까? 그때 빼고는 항상 이렇게 에너지가 선배님들 후배들 다 잘 챙겨주시고 스태프분 잘 챙겨주시고 야구 질 때만 옆에 없으면 세상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LG 팬인데 LG랑 롯데 야구하는 날은 선배님 옆에 가 있질 않아요. 중에서 많은 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조진웅 씨라면 술자리에서 이 세상 흥을 뽐내는 분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각 지방에 보면 각 지방에 특색 있는 막걸리들이 있습니다. 너무 우리가 밤신도 많았고 그리고 이 공신들하고 그 광대들하고는 이게 반반 찍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신 쪽이었고 이쪽은 광대들이었는데 모일 때도 있었죠. 함께 모일 때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주로 저 지방을 많이 다 보니 지방 특상 막걸리를 같은 방에서 방술로 많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의 옷을 입고 그 평상에 이렇게 애기처럼 엎드려가지고 발을 동동 구르는 그 모습을 한번 보셨어야 되는데 정말 그 의상이랑 이런 것들은 이제 사극인데 정말 하는
어떤 행동들은 정말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따라할 만한. 그걸 너무 잘 알고, 예,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항상 그 인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촬영할 때였죠. 아무래도 처음 분장을 하시고 분장차에서 나오셔가지고 마지막 의상을 딱 입으셨는데 저런 사람이 한 명이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제가 너무나도 잘 아는 형님이잖아요. 근데 그런 인상을 딱 받았을 때 굉장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컸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대하게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압도당할 수 있었어요. 그거 수염의 디자인이라든지 뭐 귀의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그 의상이 가져다주는 그 위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는 포스가 나는구나. 그래서 첫 인상을 따지면 저는 그때 좀 깜짝 놀랐고 그리고 권령포를 입은 희순 선배 같은 경우는 몸매가 예뻐요. 네. 그래서 병들고 약간 그런 세조를 표현하기에는 딱이셨는데 현지 형님은 정말 그 당시에는 아마 다들 그런 생각 있지 않았을까? 굉장히 좀 저런 분이 와서 네가 해 그러면 무조건 넙죽 그런 인상이 와서 너무 멋있었어요. 네, 굳이 꼭 7년을 꼭 찝으셔야 했나 하는 뭐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뭐 감개무량하죠. 근데 뭐 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고요. 그간에도 뭐 시나리오 개발을 했던 작품들이 꽤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뭐 계속 제작이 되게끔 앞으로도 노력을 할 거고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시간이랑 상관없이 이번 작업은 정말로 너무 행복했고 데뷔작을 찍을 때랑 비교할 수 없이 정말 많은 지지와 또 지원 그리고 동기부여를 많이 받으면서 작업을 해서 또 그리고 정말 너무 멋진 배우분들하고 작업을 하게 돼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네. 특별한 이유는 사실 실록에 이런 이적 현상들이 집중이 돼 있어요. 예, 아무래도 세조 말년에 이제 본인의 병세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왕위를 물려줘야 되는 어떤 아들의 안위 같은 것들이 걱정이 되고 또 한 명의 입장에서는 왕이 죽어도 나의 권력은 그 다음 왕에 또 계속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역사의 정통성 이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은 것에 대한 거를 상쇄시키고 무마시키고 왜곡하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모습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역사에 대한 미화 작업을 했던 시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시기에 좀 우리 영화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그런데 그게 단순히 감사만 드려서 될 문제는 아니고 좀 더 제 연기로 또 다르게 또 이렇게 보답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는데 참 재미난 현상이 뭐냐면 그 독전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이 원호였고요. 네. 그다음에 완벽한 타인에서의 제 캐릭터 이름이 석호였고요. 이번엔 이분이 덕호입니다. 오. 네, 그 호야 시리즈인데 얘도 어떻게 좀 한번 느낌이 약간 좀 그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갑자기 호랑이 상이에요 얼굴이. 약간 호랑이상인가? 근데 약간 좀 느낌이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대들이라는 작품을 작업을 빨리 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뭐 작년에 뭐 있었던 영화 같은 경우는 무거운 소재이기도 하고 마약이니 뭐 남북 뭐 이런 얘기니 굉장히 좀 무거운 소재였는데 지금은 굉장히 유쾌하고 상쾌하게 볼 수 있는 해피한 영화라서 이번에 만약에 영화가 개봉이 되고 나면 제 중학생 조카들을 좀 불러다 정말로 삼촌도 이런 영화 한다 뭐 그런 거 피 안 나온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참여해서 관객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작년에 너무 감사했고 올해는 이제 처음 개봉하는 영화니까 많이 기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기자는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완벽한 타인에서도 약간 좀 묵직하니 뭐 제가 호스트의 모습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할 수 있는 희극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처음에 그 대본을 받았을 때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찍으려고 하는 거지? 뭐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이게 배경은 사극이지만 진행되는 과정이 약간 SF 블록버스터 같은 기적을 계속 만드는 지문이 이만큼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찍지? 물론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 찍을 때 너무 잘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제 지금 이거 사진을 보면 제가 촬영장 갈 때까지 이 머리가 아니었습니다. 네. 감독님이 저한테 보여준 건 그 미스터 션샤인의 유연석 같은 헤어스타일이었습니다. 아, 유연석 씨 같은. 예. 예, 촬영장 갈 때까지도. 예, 예. 근데 촬영장에서 앞머리를 따로 자르더라고. 예. 나쁜 놈. 아, 그 영화는 잘 찍겠구나. 그러니까 아, 저울 뻔했습니다 촬영장에서. 이렇게 우수의 머리 이렇게 이 머리였거든 원래는. 유연석 씨 기대하고 예, 갔는데. 그 촬영장에서 앞머리 이렇게 싹둑 자르는데 아 사람의 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 제가 나쁜 놈으로 표현했지만 사실은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믿음이 하시고 있죠, 예 믿음이. 과정 예. 그리고 배우들한테 정말 큰 소리 한번 안 치고 예 믿음을 주는 예 그리고 사기도 잘 치고 그래서 영화를 잘 찍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 머리를 보면서. 예,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명회를 많은 배우들이 연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무거운 거하고 가벼운 거를 어떻게 버무려서 잘 영화가 완성될 수 있을까라는 것 때문에 딱 기획자의 그 느낌만 갖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수염도 한번 외모상으로 풍기는 것도 그렇고 왜 그 사적으로 봐도 한명희가 그 작게 태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굉장히 컸다 합니다. 굉장히 컸고 또 사적으로 봐도 70세를 넘게 살은 그렇게 보면은 천세를 누리고 살았죠. 그래서 그런 모습 그리고 들키지 않은 모습들 광대들한테도 들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대들이 다른 광대들보다는 탁월했고 그래서 선정을 했고 그래서 잘 기획을 했는데 그런 면에서 내가 잘 스며들어갈까 잘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한 씬 한 씬 하고 보고 또 김주호 감독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니까 지금의 그런 한명회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첫 사극이라 해서 부담이 이렇게 크진 않았어요. 늘 사극에 대한 미련은 있었고 해보고 싶었고 한 번 했으니까 앞으로는 사극만 한 몇 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퓨전 사극은 많이 했는데 정통 사극. 네, 정통 사극은 처음이어서 머리가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은 조금 힘들었지만 꼭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서 그 소망을 이 작품으로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 김슬기 씨도 몇 년 동안 사극에서 아니요. 네. 아니요. 저 왔다 갔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장르 음향 담당이어서 큰 북도 배우고 해금이요. 네. 얼후도 배우고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안무도 배우고 그래서 그런 것들 열심히 배워서 사실 많이 나오진 않지만 짧더라도 좀 전문적인 느낌을 내고 싶어서 되게 저 나름대로 열심히 연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첫 상업 영화를 이번 광대들이란 영화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되게 가슴이 첫사랑 제가 반한 여자를 만났을 때 심장 덜컹거리는 그것처럼 시나리오를 보는 순간 되게 가슴이 두근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일단 상업 영화 시나리오라는 그것을 읽었다는 그런 자체 그것과 또 아까 다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적 현상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푸는 과정들 네? 그런 것들이 너무 신선했고 또 이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되게 이런 화려한 것들이 실사 영화로 나온다면은 얼마나 멋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복합적으로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설레고 그냥 기쁜 마음이었고요. 선배님들이랑과의 호흡은 그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저는 정신이 없었고 하지만 이렇게 뒤돌아보고 이렇게 회식 때를 돌이켜 보면은 그냥 항상 챙김만 받았어요. 항상 막내 동생처럼 제가 철없이 행동을 하고 어떤 연기를 하더라도 선배님들께서 많이 이렇게 다그치시는 것도 없이 그냥 잘 이렇게 보듬어 주셨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제가 많이 못 따라간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항상 이렇게
보살핌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애착이 갔고 항상 술자리마다 계속 따라다녔고 예, 너무 즐거웠더라고요. 예. 그 공간이 너무 좋아서. 예, 예. 그래서 그냥 저에게는 복받은 작품이에요. 이놈들은 전국 장마당을 떠도는 광대패거리입니다. 속칭 공갈필주. 바람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지요. 우리가 심은 씨앗은 자라고 커져 부풀리고 더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로 우리는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소이다. 내가 찾던 자들이다. 이놈 커지잖아 이거. 자, 이거 던져갖고 딱 쓰면 하는 걸로. 안 쓰면 나도 안 해. 이거 없지? 에? 봤지? 선해.